안녕하세요, 시사클릭의 한진입니다. 어제 저희 시사발전소도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국민분들과 뜻을 함께 했는데요. 그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전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민주주의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번 9월 28일 이 촛불문화제는 바로 그런 국민들의 조직된 힘이 하나 되어서 비로소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깨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와줄 이 스피커가 적었기 때문에 적폐 기득권에 대응할 힘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적폐 기득권층에 의해서 언론이 놀아나고 국민들이 놀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 못지않은 다양한 1인 유튜버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했고 시사발전소와 같은 유튜브 기반의 언론사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눈과 귀를 가릴지언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었지만 이제는 그 가짜뉴스의 효력이 더 짧아졌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단순히 문명의 발전만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리고 그런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억압받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모두 실현 가능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일 겁니다. 어제 촛불문화제에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촛불 시민이 모였습니다. 정말 함께 하는 게 영광스럽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촛불문화제가 끝난 이후에 정말 많은 이 허위 정보들이 퍼날라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가짜뉴스들을 본의 아니게 팩트를 체크해주는 역할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 촛불문화제 참여 인원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200만 명은 서초동 일대의 교통 능력을 초월하고 집회 근처에 있는 교대역과 서초역으로 200만 명을 이동시키려면 역당 2분의 배차 간격으로 무려 350회를 운행해서 700분이나 소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역과 서초역의 운송 능력만 고려하면 10만에서 20만 정도밖에 모일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회 현장에 참여하셨던 시민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집회 현장으로 모이기 위해서 주변에서 걸어갈 수 있는 역은 고속터미널역, 내방역, 방배역, 남부터미널역, 강남역, 반포역, 신반포역 이렇게만 7개고요. 여기에 서초역과 교대역을 포함하면 9개죠. 여기에 교대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역 그리고 강남역은 환승역인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4개가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총 13개 구간, 게다가 고속버스 터미널역과 남부터미널 그리고 강남역은 지방 승객을 태우고 올 수 있는 버스 운송 능력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으니 이것도 플러스. 200만 명은 아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결과인 거죠. 교대역과 서초역의 운송 능력만 고려해서 10만에서 20만 모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팩트가 체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요. 집회에는 참여하지 못했어도 방송으로나마 참여하신 분들의 수가 시사발전소에서만 평균 1,80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 집회 현장에서도 방송으로도 못 보신 분들께 당시에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레기들이 아주 문화제에서 탈탈 털리고 갔습니다. SBS가 현장에서 생방송을 했는데요. 촛불 시민들은 SBS를 비판하는 용어로 씨방새를 외쳤습니다. 기레기집 그만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더니 당연히 문화제 현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차량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지붕에서 생중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 YTN은요. 문화제에 30만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을 때 기자들은 고작 10만이 모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보도 중에 이 시민분들에게 딱 걸려버려서 항의받는 모습이 생방송에서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었죠. 언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확한 정보인데 참 아쉬운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언론의 영향력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MBC가 집회에서 쫓겨나는 모습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JTBC는 촛불의 힘을 받아서 그 어디서든 간에 늘 환호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번 촛불문화제 현장에서는 JTBC가 쫓겨나듯이 이 현장에서 나가게 되었고요. 당시 문화제 현장에서의 이 JTBC 생중계에서는 촛불 시민분이 들었던 돌아오라 손석희라는 팻말이 그대로 송출되기도 했었죠. 이 돌아오라 손석희, 본래 깨어있는 언론이 되길
염원하는 촛불 염원이 담긴 그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MBC 방송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깨어있는 시민분들의 조직된 힘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촛불 민심을 확실하게 송출하는 데 큰 힘이 됐는데요. 그간 조국 장관의 거짓된 민심을 보도하던 언론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이 엄청난 촛불 민심을 그대로 방송하기 두려웠는지 드론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C는 이 적폐 기득권에 대응하는 대열에 과연 합류한 걸까요? 있는 그대로 송출한 이 촛불 문화제의 모습, 이것만큼은 무슨 이유에서든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촛불문화제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 말고도 촛불 민심을 전달하는 파급력 있는 인사들이 속속 문화제 현장으로 방문함으로써 촛불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조국 장관을 필두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바꿔나갈 적폐 없는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득권 세력에 의한 불법적인 행태가 만연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의 개인정보 흘리기, 이로 인한 인권 유린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폐 기득권 세력의 이러한 저항의 몸부림, 특히 이에 앞장서는 정치, 검찰들, 특정 정당과 소수의 세력들은 애들도 아는 이러한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나 봅니다. 이번 문화제에서 정말 기특한 초등학생 2명이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이런 어른들한테 일침을 가했죠. 이것 또한 명장면 중 최고의 명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맞불 시위가 초라하게 한쪽 귀퉁이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하면서 전범기를 두른 채 가짜뉴스를 집회 현장에서 퍼나르고 있는 사진을 제보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이러한 허위 날조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는 시사발전소 영상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약 200만의 촛불이 보였는데 역시나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문화제가 끝난 이후에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때 들었던 이 촛불처럼 이번에도 역시나 거리가 너무 깨끗합니다. 이외에도 촛불문화제 현장에서는 용기 있는 시민분들의 멋진 발언들과 더불어 그 뜨거운 열기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문화제에서 유튜브 기반의 언론사 이 시사발전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더 크게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기성 언론들이 여론을 끌고 가는 것은 무리인 시대가 되었다. 자극적인 보도 행태, 받아쓰기 형식의 보도 형태,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마녀 사냥 형식의 보도 형태, 그간의 이런 언론들의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더욱더 기성 언론들은 팩트에 기반하고 확증 편향적인 모습들을 전부 버려야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 날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저의 이러한 영상으로 인해서 시사발전소 또한 확증 편향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간의 정치권과 검찰, 정치권과 재벌, 정치권과 언론 간의 이 수많은 유착 관계 속에서 구시대적인 계급사회를 끌고 오며 이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적폐 기득권 세력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엔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사발전소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